이번 시간에는요, 자바의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바의 연산자하고요,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산자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상수나 변수의 값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연산이라고 부르고요. 어떠한 연산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호를 연산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산수나 수학을 하실 때 1이라는 숫자에다가 2를 더하겠다라는 한 표시로 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지요. 이때 사용하는 이 더하기 이러한 거를 연산자라고 부르고요. 이 연산자를 통해서 1에다가 2를 첨가하는 이 작업을 연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산수에서 사용하는 4칙 연산 외에요, 프로그래밍에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연산자도 있습니다. 자, 연산자에는요,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곱하기 3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결과값이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한다면 9가 되겠죠. 1하고 2를 더해서 3이 되고요. 3 곱하기 3이 돼서 9가 되는데요. 자, 보통 곱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수행해서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더하기 때문에 결과값은 7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져 있는 연산자들 중에서 어떤 거를 가장 먼저 할 것인가 라는 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자의 종류와 연산자 우선순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순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걸 가장 먼저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걸 가장 나중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이런 연산자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연산자의 우선순위부터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산수나 수학에서 사용하는 연산자 우선순위 기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그 외에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보시면은, 즉 한 개 혹은 메모리상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나오는 연산자가 가장 우선시 되고요. 여기엔 연산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개, 즉 숫자 한 개에 대한 연산을 하는 게 위쪽, 숫자 두 개에 대한 두 개를 가지고 한 쪽이 연산이 아래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산 후에 연산된 결과값을 집어 넣는 쪽, 이쪽이 아래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최우선 연산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는 연산자다라고 해서 최우선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연산자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객체나 클래스 그리고 배열 같은 데서 배우시게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나중에 객체나 배열 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이 괄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에서 연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곱하기 3이 있는데요. 이 결과값은 7이 나오죠. 자, 그런데 더하기 연산자를 먼저 하고 3을 그 다음에 하고 싶다, 곱하는 걸 먼저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요, 이렇게 괄호하시고 1 더하기 2 곱하기 3을 하시면은 이렇게 더하기 연산부터 수행을 하게 돼서 이 결과값은 9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클립스를 띄워주시고요.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New의 자바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자, 이름을요, 오퍼레이션 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퍼레이션이라고 만들도록 하겠고요.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src의 New의 클래스 골라주시고요. 자, 오퍼레이션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니시 누르도록 할게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하지 않았는데요. 자, 직접 써주겠습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s.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인티저 a1은요, 자, 1 더하기 2 곱하기 3. 자, 이거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1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A1. 자,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37이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다가 한 칸 띄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7이라는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2 곱하기 3을 먼저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1을 연산하기 때문에 7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인티저 A2는요 1 더하기 2 곱하기 3 system.out.println 1 더하기 2 곱하기 3 A2. 자, 이렇게 한번 해놓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밑에는 9라고 나오죠. 자, 1 더하기 1을 괄호로 묶었기 때문에 1 더하기 2 부분이 먼저 수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괄호에 묶인 게 가장 먼저 수행이 되기 때문에요. 자, 괄호에 대한 연산자를 최우선 연산자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단항 연산자 보겠습니다. 자, 단항 연산자라는 거는 항이 한 개밖에 없는 연산자를 의미를 합니다. 자, 먼저 이 느낌표인데요. 자, true를 펄스를 true로 변경하는 연산자입니다. 자, 보통요, 그 어떠한 그 숫자 같은 경우 숫자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은, 원래는 이 숫자 값이, 0이 아니면 true, 0이 아니면은, true로 인식하고, 0이면 false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자바 언어에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느낌표는, true나 false 값 앞에 사용하셔야 되시고요. 자, true를 false로 true로 변환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후의 연산자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진수에 대한 개념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진수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인간이 사용하는 숫자 체계는 10진수죠. 바로 0에서 9까지 의 숫자를 조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10진수라고 부릅니다. 숫자가 10개죠. 근데 이진수는요, 0과 1을 가지고 모든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진수입니다. 자,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0과 1밖에 모릅니다. 자, 8이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고치게 되면은요, 자, 총 4개의 칸이 필요한데요. 먼저 1, 2, 4, 8 이렇게 해놓고요. 자, 8이 8이죠. 1. 그 다음에 4, 0, 0, 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12를 표현한다. 자, 8, 4, 2, 1. 자, 12는요, 1, 1, 0, 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 곱하기 1, 4 곱하기 1, 2 곱하기 0, 1 곱하기 0 다 더하면 12가 되지요. 자, 이런 식으로요, 기본적으로 인티저 0은 총 32비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칸이 32개가 있습니다. 32개가 있는 칸을 가지고요,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인티저 0 이진수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단항 연산자들은 보통 이제 그 이진수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비트 연산자도 정수형 값이나 이런 숫자 값을 이진수로 변환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물결 표시 숫자의 비트를 0은 1로 바꿔주고요. 1은 0으로 바꿔주는 연산자입니다. 즉 비트를 다 뒤집는 그런 연산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더하기 빼기. 자, 특정 숫자 앞에 더하기나 빼기를 붙여주시면은 해당 숫자의 부호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숫자 앞에다가 10이라고 적어주시면은 양수 10이 되는데요. 앞에 더하기를 붙이면 양수, 앞에 빼기를 붙이면 음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하기 빼기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A는 A 더하기 1, A는 A 빼기 1을 이렇게 기호로서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값을 1 증가시키거나 1을 감소시키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넣은 더하기 빼기는요, 어떤 숫자 혹은 어떠한 변수 앞에다가 더하기 빼기를 붙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뒤에 붙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차이를 후이형 증간 연산자를 볼 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더하기와 빼기는 하나를 증가시킨 거나 하나를 감소시키는 거다 라고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캐스트 같은 경우 값의 타입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인티저형은 총 4바이트 그릇입니다. 4바이트의 그릇인데요. 여기에다가 쇼트, 즉 2바이트짜리 값을 집어넣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티저형으로서는 만들어진 이 기억 공간이 2바이트짜리 데이터를 넣기에는 충분하죠. 그래서 집어넣을 때 이 2바이트 앞에다가요. 2바이트 앞에다가, 즉 2바이트짜리 데이터 앞에다가요. 자, 0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2바이트 데이터를 붙여서 총 4바이트로 만들어서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거는 운영체제가 알아서 해주는 작업이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요. 2바이트 기억 공간에다가 4바이트의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4바이트에서부터 2바이트밖에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값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이런 걸 아예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형을, 즉 4바이트짜리를 2바이트 혹은 A란 형을 B란 형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이 캐스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형을 변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단한 연산자에 대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한 연산자에 대한 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단한 연산자의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느낌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리한 변수 하나 만들게요. 자, 불1은요 true 값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자, 불1. 자, 현재 불1 값은요, 자, 이렇게 true 값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 앞에 느낌표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불1 느낌표 불1. 자, 불1에는 현재 true 값이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는데요. 보시면은 false가 나오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시죠. 자, 이렇게 특정 불량 값에다가 true 값에다 앞에다 느낌표를 붙여주면 false가 되고요. false 앞에다 느낌표를 붙이면 반대로 true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자, 이진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떠한 특정 정수값을 이진수 형태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티저라는 그 클래스라는 애가 있는데요. 거기 안에 to binary string이라는 걸 이용해서 안에다가 이진수로 찍어볼 숫자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인티저 i1에다가 100을 집어넣고요. 자, system.out.print f 쓰겠습니다. i1을요 %32s. 자, 문자 형태로 찍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integer.to binary string 골라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숫자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i1.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여기에 적어놓은 10진수 숫자를 이진수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걸 문자열 형태로 던져주게 됩니다. 문자열로 된 걸 찍어보는 건데요. 자, 32비트이기 때문에 32개의 공간을 확보해 놓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비어있는 칸들이 전부 다 0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간에 0이 다 있다라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100은요 이진수로 1100100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 물결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system.out.printf 물결 i1은요 %32s. 자,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도 이렇게 한 칸 띄우겠습니다. integer.to binary string i1. 자, 앞에다 물결 붙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이 앞쪽은 다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이 전부 다 1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1이 0, 1이 0, 그리고 0이 1, 0이 1 이렇게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진수로 비트를 다 뒤집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 ln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느낌표 i1을 붙여주시면은요. 자, 지금 i1에는 100이 들어가 있죠. 자, 실행해 보시면 마이너스 10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요. i1 더하기 1을 해주시면은요. 100이 됩니다. 자, 보시면 100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100이 됩니다. 100. 자, 마이너스 100이 됐는데요. 자, 양수 값을 음수로 전환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컴퓨터에서는 음수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해당 숫자, 만약에 마이너스 100을 메모리에 집어넣겠다라고 한다면은요, 마이너스 100의 절대값인 100, 숫자 100의 비트, 즉 이진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요, 그 비트들 다 뒤집습니다. 그런 후에 뒤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취하는 방법을 이해보수의 방법이라고 부르고요. 컴퓨터는 음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자, 부호 연산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자, 현재 i1에는 100이 들어가 있죠. 자, 더하기 i1.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system.out.println 빼기 i1.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자, 여기 100이 있고요. 빼기 100이 있죠. 자, 해당 그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의 그 부호를 양수나 음수로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00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더하기 i1은 마이너스 100이 되고요. 빼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니까 양수 10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증감연산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자, 더하기 i1은요. 더하기 i1. 자, i1이라는 변수에다가 더하기를 붙였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보시면 101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i1 자체가 101이 된 겁니다. 자, 밑에서 i1을 그냥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찍어 보시면 자, 101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자기 자신을 하나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빼기는 자기 하나를 감소시키는 거가 되겠죠. 빼기 i1. 자, 밑에서도 i1을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시면은요. 자, 이렇게 101에서 100이 됐고요. 그대로 찍어 보면 역시 100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캐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값을요. i1에다가 214711248.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이 값을 셔터에다 집어넣겠습니다. S1은요, I1. 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롱 L1에다가 S1을 집어넣으시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건 위에 건 주석 처리하고요. 자, 여기다가 I1 문제 없이 들어가고 있고요. system.out.println L1 찍어 보시면은 자, 정상적으로 값이 출력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같은 경우 자, 셔터는 2바이트고 i1은 4바이트죠. 값을 집어넣을 때 그 크기가 큰 거를 작은 거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앞에다가 셔터 이렇게 넣어주시면은요 4바이트짜리를 앞에 2바이트를 떼내고요 뒤에 2바이트만 갖다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값을 보시면은요 system.out.println S1 자, 실행을 해보면은요 자, 이렇게 값이 엉뚱한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4바이트 공간을 다 써야지만 저기에 작성해 놓은 숫자를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2바이트를 떼놓고 뒤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숫자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엉뚱한 값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특정 숫자 값을 캐스팅해서 강제로 집어넣는 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는 좀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우선 연산자, 단항 연산자의 예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시프트 연산자에서부터 시프트 연산자부터 해서 해가지고요 연산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